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팍스 밀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로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9시 20분 방송 종료 전에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여러분의 밀키트 채워주고 계신 김연홍 전문가님 오늘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님과 방송 종료 이후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방송에서는 저희가 테마나 섹터 위주로만 알려드리고 있는 팍스 밀키트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김연홍이나 밀키트라고 3글자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양시장은 상반된 흐름을 보였는데요. 미국 은행권 불안에 대한 여파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반영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내내 하락권에 머물렀고, 반면 코스닥은 반도체와 게임주들의 상승에 1.5% 가까운 강세로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대부분 종목이 하락 마감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4,650억가량을 사들인 삼성전자는 1% 넘게 오르면서 6만 3천 원의 종가를 썼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전 중 1% 넘게 떨어지며 2,400선이 깨지기도 했었는데요. 오후 들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축소해 갔습니다. 0.4% 가까이 내린 2,414포인트로 마치면서 4거래일 만에 파란불로 마쳤고요. 반면 코스닥은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다 7점인 824포인트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전거래일 30원 가까이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일부 되돌림 현상이 나오면서 16원 오른 1,294원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됐지만 기관이 2천억 넘게 팔면서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3천억이 넘는 강한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3거래일 만에 개인 투자자들이 3,400억 넘게 담아갔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팔자 포지션을 보였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토요일 오전에 마감된 미국 시장 상황입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은행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감에 하락 출발한 뉴욕 증시는 과도한 우려감이라는 관측에 오후 들어 상승 전환하며 3대 지수는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스위스의 최대 금융기관인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CS가 발행한 약 170억 달러 규모의 AT1을 모두 상각 처리했는데요. 우리말로 신종자본증권으로 불리는 AT1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문제가 발생하면 투자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전액 상각, 즉 소멸될 수 있는 조건부 전환사채의 일종입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공적 자금 투입 전 자본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변제 순위가 일반 채권보다 후순위지만 주식보다는 선순위인데 이번 CS 사태 이후로 채권은 비교적 안전하다는 상식이 깨졌고 이러한 불안감의 다음 타깃으로 도이체방크가 꼽혔습니다. 도이체방크의 AT1이 급격하게 팔리고 있다는 우려에 이번 달 초만 해도 100bp를 밑돌던 5년물 신용 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전날 142bp 수준에서 220bp까지 치솟았고 독일 증시에서 도이체방크의 주가는 8.5%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 신용부도스와프, 즉 CDS 프리미엄은 부도나 파산 등에 따른 손실을 다른 투자자가 대신 보상해주는 신용 파생 상품의 수수료로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부도 가능성 혹은 신용 위험이 높아지면 함께 상승합니다. 다만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은행들은 회복 탄력성이 있고 탄탄한 자본과 유동성 덕분에 굳건하다면서 필요한 경우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를 발빠르게 차단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2월 내구재 수주 실적은 전월보다 1% 감소했는데 전문가 예상치인 0.3% 감소보다 더 많이 줄었고 전달 마이너스 5%에 이어 또다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산업지수가 0.41%, 나스닥은 0.31%, S&P 500 지수 0.56%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던 종목들 2월부터 3월까지 편입된 종목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모그린텍이 9%, 더존비전 8%, 그리고 알루코와 에브리봇,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각각 7% 수익률로 여러분 계좌에 안겨주셨고요. 그리고 LX 일렉트릭이 6%대, 삼익 THK는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하면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짧은 기간에 이렇게 높은 수익률 안겨주실 수 있게 여러분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오픈 채팅방 안에서 더 자세한 얘기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27일 월요일, 3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주말 동안 꽃놀이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던데요. 이번 주 우리 시장에도 좀 화사한 그런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김현웅 전문가님과 함께 또 힘차게 한 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벚꽃 좀 보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날씨가 요즘 너무 좋아서 네. 좀 기분이 좋은데 우리 시장도 이번 주 좀 밝은 시장이 되기를.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장에서 인정된 가치를 발굴해서 여러분에게 타이밍 알려드리는 밸류 타이머 김연홍입니다. 주식은 펀더멘탈과 수급과 차트의 종합 예술입니다. 너무 그 펀더멘탈이나 수급만 보지 마시고 차트를 중심으로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는 한 주를 기대드리겠습니다. 오, 종합 예술이란 말 너무 멋있는데요. 자, 우선은 우리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앞서 저희가 수익률 확인시켜 드렸는데요. 오늘 좀 수익률 리뷰 들어보고자 하는 두 종목은 지난주에 일단은 매도했던 종목들로 앞서 보여드렸던 표에서는 빠져 있는데 이 종목들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짧은 한 일주일 조금 가량 되는 기간 동안 두 자릿수 수익률 가져다준 종목입니다.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그날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한번 오늘도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이런 선물 같은 종목들 한번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리뷰 들어볼 두 종목. 그린케미컬과 C랩인데요. 이 그린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님께서 14% 수익 안겨주셨고요. C랩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국내 유일한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파트너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AI 관련주인 C랩까지 두 종목 리뷰 한번 먼저 도와주세요. 네,
지난주는 이제 시장 자체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바닥 다지기를 하면서 네. 진행이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추가 상승이 나왔죠.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좀 못 올랐던 후발주 중심으로 주도 핵심 섹터 중에서 후발주 중심의 이제 매수가 나오면서 두 종목 다 이제 어떤 그 핵심 섹터의 후발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첫 번째 점은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셨지만 2차 전지와 리튬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화학 관련주로 이제 중국 경기 부양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제 후발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실적 호전이 뭐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좀 뭐 숨겨진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지수가 이제 좀 이제 바닥 타지기 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았었고요. 차트 잠깐 한번 보시면은 3월 15일 날 요 날짜 5일 돌파할 때 매수를 했거든요. 이제 전고점 돌파를 예상하고 매수를 해서 좀 보유를 했었죠. 조금 이제 등락이 나왔었는데 3월 15일 날 매수를 해서 이제 120 돌파되면서 121선 5일 120일 이제 골드가 나오면서 이 날짜 반등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 꼬리 한 3분의 2쯤에서 매도를 했는데 당일자 다시 또 많이 빠졌죠. 변동성이 그냥 심하게 나와서 일단 저희 원칙대로 5일 120일 골드 나올 때 한 3분의 2 정도에서 한 14% 정도 한 일주일 정도 한 14% 정도 선에서 매도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 C랩 이 종목은 사실 재무 상태는 좋지는 않아요. 이 종목은 네. 근데 이제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챗 GPT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많이 상승했죠. GPU 관련해서 네. 그 엔비디아의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국내 유일한 파트너예요. C앱이 그게 많이 알려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기술력이 굉장히 우수한 회사거든요. 성장성이 돋보이는 회사라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챗봇 관련한 직접적인 종목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간접적으로 영상 AI 쪽에 기술을 가지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력이 부각되면서 성장성이 돋보여서 이제 상승했다고 보여주는데 좀 후발주 성격이죠. 이 종목도 그래서 차트 잠깐 한번 보시면은 C랩 한번 보겠습니다. C랩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은 C랩 네, C랩 AI 관련해서 조금 후발주자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고요. C랩 현재 지금 기업의 재무 상태는 조금 불안해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트 통해서 한번 3월 들어보도록 할게요. 16일 날 이 종목은 제가 조금 바닥에서 기술력만 보고 뭐 확실하다 싶어서 상당히 이 종목은 굉장히 어떤 추세 형성 이전에 네. 바닥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5일선 밑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제 160일선 지지 나올 때 요 날짜 매수를 해서 조금 시간이 좀 걸렸어요. 추세 형성 안 되던 저는 이제 급반등을 예상을 하고 했는데 네. 지수가 조금 지지부진했죠.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상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3월 16일 날 매수를 해서 24일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매도를 했거든요. 네. 이럴 때 매수해서 조금 등락 과정을 거치다가 21선 돌파할 때 이 종목은 좀 개별주 성격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서 20일 돌파할 때 바로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10% 정도 선에서 매도를 했는데 이 종목은 뭐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고 이제 20일 돌파하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코스닥만 좀 이제 안정이 코스닥은 조금 조정도 예상이 되는데 코스닥이 조금 이제 바닥을 들고 반등한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아직. 그래서 저는 이제 1차적으로 20일 돌파할 때 매도를 해서 한 10% 정도 선에서 수익률을 매도를 한 걸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두 종목 전부 다 이제 핵심 그 섹터에서 후발주 성격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조금 이제 조정받고 반등한다 그러면은 추가 상승 여력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 그린케미컬은 2차 전지, 리튬 관련주고 또 화학 쪽에서 중국 쪽 리오프닝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이고요. C랩은 인공지능 관련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각각 14%와 10%의 수익 안길 수 있게 도와주셨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김현웅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핵심 종목까지도 확인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지난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는데요. 자, 우선은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좀 돌이켜 보면은 미국에서는 그 금융시장 관련해서 좀 리스크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불안한다 싶었는데 그래도 우리 3대 지수 보면은 1%대 강세로 결국에는 맞췄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상승이 좀 굉장히 좋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주간으로 봤을 때도 전약 후강의 흐름처럼 후반부로 갈수록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 지난주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리뷰 한번 도와주세요. 네. 일단 먼저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완화에 대한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확산되면서 또 반면에 이제 개별 금융기관에 리스크가 계속 이제 뉴스화되면서 네. 반등을 제약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다우나 나스닥이 한 1%대 상승을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물량 소화 구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물량 소화 구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이 이제 좀 마무리되는 바닥 형성 과정이 마무리되는 이제 과정이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다우보다 많이 상승을 했죠. 반등력이 커서 1차 반등의 이제 마무리 국면이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다우는 바닥 형성이 돼서 추가 반등을 기대하고 있고 나스닥은 1차 반등이 마무리되면서 조금 조정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국내 시장도 거의 나스닥 미국 시장과 거의 동일한 이제 흐름을 지난주에 보였거든요. 코스피는 바닥 다지기 과정, 이제 코스닥은 추가 상승이 좀 이어졌는데 저희 나라 시장은 이제 미국에 비해서 국내 호재가 좀 더 많았죠.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의 이제 증설이 좀 완화되면서 그 호재 부분하고 이제 유럽 핵심 원자재법 관련해서 2차 전지 수혜,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OLED 관련 시장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호재, 이게 국내 호재가 좀 더해지면서 코스닥의 반등이 좀 나왔어요. 추가로 크게. 그 차이점이 좀 있었다는 말씀드릴 수 있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는 이제 바닥 다지기 과정이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고, 코스닥은 이제 1차 반등이 좀 마무리되면서 좀 조정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그렇게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지난주 한 주 정리를 도와주셨는데요. 잠깐 이제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갈 부분은 앞서서 제가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미국발 금융 위기가 도이체방크 얘기가 주말 사이에 나왔잖아요. 이 부분을 저희가 그 전에 있었던 뭐 미국의 은행들이 조금 정부에서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좀 시끄러웠던 부분을 일찍 잠식시킨 것처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 뭐 전반적인 이제 분석 의견은 기존에 이제 그 미국 SVB나 네. 유럽 CS 은행과는 조금 우려하는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도이체뱅크는 지금 현재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2001년도에 조금 이제 실적이 좀 하향됐다가 작년부터 올라오는 추세에 있거든요. 네. 도이체뱅크는. 그래서 뭐 좀 뭐라 그럴까 좀 어떤 심리적인 단순한 우려가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산 가능성은 좀 낮다. 이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거의 초반에 조금 영향을 받다가 거의 영향 없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오늘 좀 후폭풍이 있을 줄은 모르겠는데
뭐 펀더멘탈 차원에서는 뭐 미국이나 CS 같은 그런 우려할 만한 상황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독일의 도이체방크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지레 짐작으로 겁을 먹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뜻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은행에 조금 앞으로 버틸 수 있다. 그렇게 큰 위기는 아닐 것 같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코로나 시기에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많은 분들께서 조금 사용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뱅크데믹이라는 단어로까지 신조어가 나오고 있던데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단기적인 이슈일 것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문가님 우선은 저희 이번 주 전망 뭐 앞서서 인사드릴 때 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장 이번 주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지난주 그 브리핑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이제 다우는 이제 반등이 시작될 것 같아요. 다우 지수는. 근데 그 경우는 다우가 이제 대장 그 섹터이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좀 훈풍이 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반면에 나스닥은 조금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나스닥 차트 잠깐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나스닥 차트 잠깐 한번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반등이 추가로 나왔죠. 그래서 일봉상에는 이게 쌍바닥이 완성되지 않았나 이런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나스닥 주봉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 지금 20주선을 하향했다가 지지난주에 이제 급반등이 나오면서 다 돌파가 됐죠. 그리고 지난주는 사실 조금 조정이 이제 예상됐던 부분인데 추가로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2주 연속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20주 하향한 상태에서 2주 연속 급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금주에는 나스닥은 조금 조정이 가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크게 보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월봉도 한번 보시면은 월봉상에 이제 그 5월선을 하향했다가 돌파하는 모습인데 조금 월봉상에도 조금 이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일단 주봉상에 가장 확실한 거는 주봉상에 조금 조정이 필요한 국면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금주에 나스닥은 조금 조정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연관돼서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피는 지난주에 이제 주 후반에 21선이 돌파되면서 주 초에 이제 5일, 20일 골드 확률이 높아졌거든요, 굉장히. 코스피는 1차 반등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코스닥은 뭐 미국보다도 나스닥보다 더 많이 올라왔어요. 좀 과열권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코스닥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핵심 섹터, 뭐 2차 전지나 반도체도 조금 과열 국면에 들어갔다 보여져서 핵심 섹터는 조금 조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금주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금주는 좀 관심 가져볼 수 있는 섹터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물론 이제 반등이 나오겠지만은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고 네.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경기 방어주 쪽에 가치주 쪽에 접근이 좀 좋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적 가치주 중에서 조금 소외된 종목, 뭐 원자재나 뭐 재생에너지 같은 종목들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 호전주인데 소외돼 있는 뭐 미디어 콘텐츠나 여행 관련 쪽 네. 이런 좀 가치주 중에서 실적 호전이 나오면서 좀 소외되어 있는 섹터, 이런 섹터가 금주에는 좀 관심 가져볼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시장 전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우선은 나스닥 차트 통해서 분석해 주셨는데요. 현재 좀 이번 주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 코스닥 지수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주목해 볼 만한 테마, 이번 주에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뜨거웠던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은 좀 과열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경기 방어주 쪽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원자재나 재생에너지 혹은 좀 소외돼 있었던 여행이나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에 관심이 쏠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현재 시간 8시 54분 45초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상지수 잠깐 체크해보고 지난주 테마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양시장 강보합 수준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 시장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3대 지수가 마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 정도, 그러면서 2425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7% 가까이 그래도 조금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29포인트까지 회복을 해서 현재 시작하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개장 후에 지수 다시 한번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시장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좀 좋은 이슈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삼성전자도 뭐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요. 일본이 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좀 규정들을 풀어주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 미국에서 공개된 가드레일 조항 또한 좀 우리나라에서 뭐 최악은 피했다,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제 중국 방문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우리 시장 반도체주들 앞서서 좀 과열돼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본격적인 모멘텀을 저희가 한 2분기, 3분기 정도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반도체주 지금은 조금 저희가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일까요? 네. 뭐 과열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단기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는 반등 추세에 갔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이제 과열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반도체 부분은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실적은 지금 뭐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어요. 급속도로 악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업황이 내년 한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될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고, 또 국내에 또 이런 정책적인 호재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업황 전체로는 좀 반등, 주가 차원에서는 반등 추세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1차 반등이 좀 마무리된 국면이 많아서 좀 쌍바닥 확인해야 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실적이 계속 추가로 굉장히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에는 뭐 적자가 예상된다고 그러거든요. 한 14년 만에 그러는데 전분기에 비해서는 뭐 82% 정도 줄었고, 출하량도 줄고 있고, 단가도 20% 정도 하락하고 있고, 재고 일수가 6개월 정도로 그냥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 클라이막스 국면에 좀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실적 측면에서는 사실은 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좀 크게 보시면은 업황이 이제 3분기에 턴어라운드 된다는 분석이 많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는 이제 반면에 공급 부족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큰 소재가 뭐냐면은 이제 챗 GPT 관련해서 AI 반도체가 이제 이게 한 직접적인 반도체이기 때문에 가격이 한 10배 정도 높다고 그래요. 일반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근데 이걸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한 20% 정도의 이제 플러스 효과를 나타내지 않나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 칩스포 가드레일이 좀 완화가 됐고, 국내적으로 클러스터 관련, 그다음에 K 칩스포 관련 세제 완화 지원 이런 쪽에 이제 호재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업황 어떤 주가 차원에서는 이제 반등 국면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1차적으로 반등에 들어간다고 하면 투자가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 관련해서 반도체 장비나 소재주들을 보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비해서 선발주로 많이 올라갔어요.
지난주에 반등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테스, 뭐 한미 반도체 이런 반도체 장비나 소재 쪽에는 이미 이제 선 반영이 돼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도 반도체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반등 추세가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단기 측면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 차원에서는 조금 이제 반등이 1차 반등이 마무리돼서 조금 쌍바닥을 확인되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면은 네.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장에 1% 넘게 오르면서 주가가 삼성전자 6만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6만 3천 일봉상에 목요일 날 지난주에 반등이 좀 크게 나왔죠. 그래서 목요일 날 반등이 좀 크게 나왔는데 1차적으로 이제 5일 20일 골드가 나면서 1차 반등을 좀 마무리하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다시 20일 지지나 60일 지지를 확인하는 쌍바닥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반도체 장비나 소재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섹터 전체가 1차 반등 마무리하면서 쌍바닥을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금주에는 조금 조정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추세가 전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지지선 확인하시면서 쌍바닥을 확인하시면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반도체 섹터는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좀 단기적인 과열이 지나고 1차 반등을 마무리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쌍바닥을 확인해 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대장주인 우리 삼성전자 차트 통해서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3%가 넘는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주 조금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한 1분 30초 전에 개장이 됐는데 오늘 장 역시나 한 1% 정도 가까이 되돌리면서 62,400원, 500원 부근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반도체 관련해서 뭐 소부장 관련 종목까지 좀 많이 오른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만약에 이번 주에 반도체 관련주들 조정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은 저희가 앞으로의 좀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지금 담아가는 구간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은 1차적으로 한번 올랐을 때 지금은 조금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는 시기일까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어떤 추세적인 완전히 전환은 아니에요. 쌍바닥이 확인돼야지 이제 추세 전환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이제 여건상은 이제 반등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물량 축소라기보다는 이제 보유하시면서 추가 매수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도보다는 좀 이제 보유하시면서 관망하시면서 쌍바닥 확인하시면서 추가 매수나 또 쌍바닥이 아니고 추세가 또 반전될 수도 있으니까 네. 매도는 그때 확인하셔서 비중 추선을 검토해 보시고 일단은 관망하시면서 추가 매수 여부를 이제 검토하시는 국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현재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관망의 자세를 가지고 혹시나 추가 매수의 기회가 온다면 그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앞서서 뭐 소부장 얘기도 해주셨고요. 또 삼성전자 대장주니까 이 차트 통해서 봐주셨는데 어떤 쪽이 조금 더 저희가 수익을 보기에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 계실까요? 지금 뭐 반도체는 뭐 섹터 전체로 지금 이제 그 움직이기 때문에 뭐 완성 반도체 업체나 삼전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장비 소재 다 괜찮다고 보여주는데 근데 1차적 반등이 장비나 소재 쪽이 반등세가 셌어요. 그래서 네. 조정이 오더라도 이쪽 섹터가 좀 더 주가 차원에서는 좀 더 수익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장비나 소재 쪽, 반도체 장비나 소재 쪽에 네. 이제 좀 주가 탄력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주들이 다 같이 상승해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지금은 반도체 소재나 장비 쪽 기업들이 조금 더 탄력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현재 시간 9시 4분 15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 이제 지수와 수급 상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지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0.26% 오르면서 2,421포인트 선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 약간은 줄었지만 0.4% 가까이 상승하면서 82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거래소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은 우선은 개인과 외국인은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관이 130억 정도 물량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 700억 넘게 좀 강하게 담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섹터별로 움직임도 한번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 광물 업종이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4% 가까운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포스코 케미컬 오늘 장에서 5% 넘는 강세로 출발하면서 주가 현재 27만 2천 원 선에서의 움직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철강금속 섹터도 1.8% 정도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TCC 스틸이 3%, 황금 ST 마찬가지로 3%대 강세로 출발하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장 3%대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률 높은 업종 살펴보시면 의약품 섹터가 0.7% 정도 내림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제약주들 그중에서도 일양약품 우선주가 4%, 유유제약 1 우선주 2%대 내림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1.8%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마찬가지로 1.3% 정도 내리면서 15만 1,600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승업종, 하락업종 반반 정도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IT 부품 섹터가 3%대 가장 강합니다. 그중에서도 세로닉스가 오늘장 15% 급등이 나오면서 35,8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장 신고가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지난 사업년도 연결 영업이익이 4.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LNF 오늘장 10% 가까이 강하게 반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IT 하드웨어 섹터 쪽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AT세미콘과 세로닉스 그리고 저스템, JI테크 같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락률 높은 업종도 하나 체크해 보시면은 디지털 콘텐츠 섹터가 1.3%대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게임주들 좀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다시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네요. 펄어비스가 3%대 내리고 있고요. 위메이드 플레이 마찬가지로 2%, 네오위즈 홀딩스와 위메이드까지도 2%대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 게임주 얘기 잠깐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게임주, 전문가님 게임주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잖아요. 항상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오랜만에 게임주들 좀 오르나 했더니 오늘 장 초반에는 또다시 되돌리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참 더디게 가는 것 같은데 우리 게임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투자 시각을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네. 게임주가 이제 사실 금리 굉장히 관련 대표주거든요. 그래서 금리 완화 기대감이 나오면은 사실 1차적으로 상승하는 게 게임주였는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죠. 이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자체 경쟁력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네. 저희 게임 산업의 경쟁력이 지금 굉장히 좀 약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대외 여건은 굉장히 호전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중국에서 뭐 한한정 해제 좀 일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도 경기 부양을 하려다 보니까 IT 쪽에 해제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움직임이 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긴축 완화로 금리에 대한 이제 완화가 되면은 기업 가치가 장기적 기업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게 도움이 되는 이런 굉장히 대외 여건은 호전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지금
그 모바일 게임 경쟁력도 중국이 더 높다 그래요, 현재. 그래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신작 발표를 했는데 100위권 이하로 추락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근데 지금 중국 진출해 있는 데들이 다 신작 게임이거든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성공 가능성이 좀 불투명하다 이런 부족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외 여건 호재에도 이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중요한 거는 게임주가 근데 워낙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1차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반등, 네.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게임주 자체의 경쟁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게임주 간의 차별화가 굉장히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업체하고 또 그 아닌 업체하고 좀 구분할 수 있는 좀 분석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뭐 넥슨이나 그 다음에 뭐 넷마블 같은 업체들은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어요. 네. 이게 중국 내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단면을 볼 수가 있어서 좀 구분을 해서 접근하시는데 1차 반등은 뭐 대부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게임주가 좀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추가 반등 여부는 좀 업체별로 선별을 해서 자체 경쟁력이 있어서 중국 시장 내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 게임주에 관련된 전망 들어봤습니다. 중국에서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들어왔지만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상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는 조금 게임주들 개별적인 종목 내에서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가 중요할 것 같은 시기입니다. 자, 이 게임주 중에서 우리 전문가님 게임주 좋아한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저희가 지금 시점에 노려볼 수 있는 게임주 종목들 알려주실 수 있으니까요. 오픈 채팅방 한번 들어오셔서 저 방송 오늘 10분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까지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3989번으로 김연홍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고 오픈 채팅방 많이들 놀러 오셔서 전문가님께 직접 궁금한 점도 질문해 보시고 그런 옥석 같은 종목들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개별 종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 한 종목 확인되고 있는데요. 바로 아우딘 퓨처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간을 거래해서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이 종목 화장품 관련주죠. 최대 주주 변경 이슈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인수계약까지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장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상한가에서 이탈한 종목도 한 종목 있습니다. 바로 AT세미콘인데요. 이 종목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 상한가 기록했었던 종목이죠.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좀 이 감사 보고서 관련된 이슈에 따라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3월 17일에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됐지만 전날 지난주 목요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라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7%가량 상승 중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자면은 앞서서 포스코 그룹주들, 포스코 케미컬 홀딩스 모두들 강세로 출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엠텍이 오늘장 가장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15% 넘게 오르면서 현재 주가 16,2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 기록했었던 종목들 중에서 오늘 또 좀 상승 탄력 이어져 오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은 휴마시스가 현재 22%가량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죠. 무상증자 권리락 이슈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 이어서 오늘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의료가전 3종의 식약처 인허가가 완료된 자익을 최근에 계속해서 좀 상승 탄력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갭 띄우고 출발해서 현재 22% 넘는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 마찬가지로 반도체나 OLED 관련해서도 좀 수혜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스템 오늘장에서도 현재 지금 16%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18,900원선 19,000원 부근에서의 움직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좀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은 우리 지수가 좀 약보합권으로 하락 네.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장 저희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아까 이번 주 전망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는 이제 바닥 다지기를 해서 5일, 20일 이제 추가 반등이 나올 것 같고 코스닥은 조금 조정이 필요한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이제 코스피도 이제 장초에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하락 전환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코스닥은 조금 좀 조심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코스피는 지금 좀 하락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5일 21선 위에서 이제 5일 20일 골드라는 과정이어서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코스닥은 코스닥 핵심 섹터 쪽은 조심하시면서 네. 코스피 위주에 접근해 나가시고 좀 경기 방어주 쪽에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우선은 코스닥에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조금 조정 장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이 부분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김현홍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재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시간인데요. 한 가지 알려드릴 점이 있다면 저희 매주 월요일 이렇게 주간 시장 정리 도와주셨던 김현홍 전문가님께서 오늘이 저희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신 메인 재료 공개해 주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까지 한 말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밀키트는요. 지금 뭐 시장이 뭐 지수는 좀 하락하고 있지만은 뭐 여전히 2차 전지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2차 전지 쪽에서도 좀 이제 가격 그 상승이 이어지면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뭐 리튬이나 이런 쪽에 비금속 광물 쪽 관련주들이 좀 안정성이 있으면서 2차 전지 그 호재를 반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비금속 광물 섹터를 오늘 밀키트로 좀 선정하도록 하겠고요. 뭐 그동안에 많이 부족하지만은 좀 여러분 뵐 수 있어서 반가웠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면서 저도 앞으로 계속 노력하면서 또 더 뵐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김현홍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는 바로 비금속 광물 관련주였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설명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해서 잠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경기가 아직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가장 그 금년에 업황 호전의 가능성이 높은 섹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리튬 소재 관련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리튬, 뭐 알루미늄 이런 섹터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이외에 아직 오르지 않은 섹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들을 발굴하신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비금속 광물을 이번 주 밀키트로 선정하면서 그동안에 여러분 이제 감사드리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비금속 광물 저희가 주목해봐야 하는 이유 설명해 주셨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팍스 밀키트 비금속 광물 관련주 좀 소외된 종목 어떤 것들이 있나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3989번으로 김현웅이나 밀키트라고 얼른 문자 보내시고 들어오셔서 자세한 종목과 가격 대응 전략까지 확인해 가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